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의 최우선 강사입니다. 자격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무적인 면에 보냈을 때 또는 현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매칭이 안 되는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배운 함수들 중에서 가장 무난하게 좀 많이 쓸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정상적인 문서는 아니고. 자, 이렇게 직위별로 기본급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직위를 입력했을 때 이제 요러한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테이블 값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데이터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겠다. 그럴 때 어떠한 것을 하겠냐 함수를요. VBA도 있지만 VBA는 빼고 이제 함수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번을 매기고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쓰고 이름으로 직위를 가면 더 좋은데 이름에 직위를 만들고 또 그걸 불러와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사원이다 그러면 이제 기본급이 자동으로 이 참조표를 보고 그려질 수 있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if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직위가 앞에서부터 나열을 하겠습니다. 사원과 같으면 1, 500, 000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if 실행문 마이너스 1이니까 4 마이너스 1에서 if 수가 3번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직위가 대리와 같으면 이렇게요. 그 다음에 1, 800, 000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if 한 번 더 쓰고 직위가 과장과 같으면 이렇게 해서 2000, 000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2500, 000 가로수는 if 수만큼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본급이 나오죠. 여기서 사원 대리를 쓰게 되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과장도 바뀌고 부장도 바뀌고. 자, 이렇게 많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작다 그러면 if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선택의 개수가 뭐 가령 뭐 10개만 넘어가 뭐 10개가 아니라 뭐 7, 8개만 된다고 해도 if의 수식이 길어지니까 그때 고민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이길동, 문길동이라고 하고 대리라고 쓰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함수죠. VLOOKUP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양쪽에 동일한 값이 있어야겠죠. 물론 if도 있어야 되고요. 그걸 근거로 첫열에서 데이터를 찾고 오른쪽에 있는 열을 표시하는 VLOOKUP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라 원테이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참조 테이블 범위를 잡고요. 참조 테이블 범위를 잡으실 때는 첫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부터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최소 2열 이상을 잡으셔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잡아서 삽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요. 그리고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표시할 열 번호가 2열이 되겠습니다. 왜 2열이냐? 얘가 1열이고 얘가 2열이니까 기본급을 표시해야 돼서 표시할 열 번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참조 테이블 범위고요. 표시할 열 번호. 첫 번째는 찾을 값이고 이렇게 해서 첫열에서 찾겠다. 그러면 첫열을 이렇게 딱 세팅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일치. 내가 찾고 싶은 것이 여기에 똑같이 4대 과부가 있다. 그러면 이제 false를 쓰시고 유사일치 이제 뭐 점수대별로 찾았다. 그럴 때는 이제 true를 쓰는데 true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커스가 여기이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이렇게 VLOOKUP을 이용하면은 if에 대한 개수만큼 나열을 안 하고 VLOOKUP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VLOOKUP을 이용하시면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사전에 이렇게 참조 테이블을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만들어 놔야 이걸 가지고 VLOOKUP을 써먹지, 이 참조 테이블이 만약에 없었다 그럼 VLOOKUP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이제 못 쓰죠. 이게 정상적인 VLOOKUP의 공부예요. 그러면 if 같은 경우는 참조표가 있어야 되나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얘는 글로 나와도 되고 표로 주어져도 되니까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죠. 이해 가시나요? 근데 VLOOKUP은 반드시 참조 테이블 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참조 테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VLOOKUP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길동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VLOOKUP을 그대로 이용하시는데요. VLOOKUP을 이용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배열상수라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는을 하시고 이 범위를 잡고요. 편집 상태에서 F9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값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배열상수에서 저희가 보면 문자는 큰 따옴표 처리하고 숫자는 그냥 써지게 되는데, 이 쉼표는 뭐냐, 이 열과 열을 구분하는 그러한 구분기호가 쉼표고요. 이 세미콜론은 또 뭐냐 그러면 행과 행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세미콜론이라는 구분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값을 쉼표나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나눠서 입력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배열상수라고 하고요. 이 각각의 값은 배열상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오든지 또는 문자가 오든지, 문자는 이제 큰 따옴표 처리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논리 true false가 오든지, 글씨를 왜 이렇게 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류 값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상수에는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지, 여기서 수식은 입력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퍼센트 연산자도 수식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컨트롤 C를 하시고요. 이제 VLOOKUP을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잡아줬죠. 그러지 말고 컨트롤 V를 하세요. 이렇게. 배열 상수를 집어넣고 똑같이 2열이니까 이렇게 해서 false를 사용하셔도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뭐 절대 참조 안 해주셔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참조를 해줘야 수식의 채우기 핸들 복사를 하실 때 이 범위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F4를 눌러서 해줬고요. 배열상수는 안 변하니까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하고 2열이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되죠. 이 범위를 잡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잘못 잡았네요. 행렬로 매트릭스로 얘기하면 사행 2열이 되겠죠. 사행 2열이 되니까 사행 2열 이해 가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VLOOKUP을 이렇게 참조 테이블 없이 사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룩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룩업도 사용할 수 있는 룩업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길동이라고 쓰고, 얘도 대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룩업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걸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끌기 하면 복사가 되고, 자, 룩업은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요, 천열, 찾을 열이 반드시 뭐 천열이 아니어도 돼요. 찾을 열이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룩업의 한계죠, 이게. 그래서 룩업은 찾을 열, 이것이 반드시 뭐다?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룩업의 한계죠, 이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룩업을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나오죠. 그래서 룩업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룩업 해서요, 여기를 찍고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찾을 범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표시범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절대 참조로 해주시고 얘도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그래야 채우기 핸들로 수식을 복사하겠죠.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걸 제가 조금만 복사를 해서 채우기 핸들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죠?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왜 에러가 납니까? 그러면요, 얘가 오름차순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 수식을 여기를 안 잡고 제가 오름차순을 이걸 하겠습니다.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 정렬해 가서 뭘로 할 거냐? 주기로 오름차순을 하겠습니다. 과대부사가 되겠죠? 기역부터 희응까지. 자, 그러면 이 범위를 지우시고 이제 얘를 잡을 거예요. F4, 여기도 절대참조 F4를 눌러서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제대로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바로 이제 룩업입니다. 룩업. 그러니까 지금 if 썼죠. 그 다음에 vlookup 썼죠. vlookup 참조표 없이 썼죠. 룩업이 썼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보여드렸고, 마지막 하나 더는 이제 인덱스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길동이라고 쓰고 사원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는 매치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요. 일단 인덱스는 어떻게 쓰는지 인수 3개짜리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레이가 이제 표시할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표시해야 되니까 표시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되는 번호, 로우 넘버, 행번호예요. 그러니까 요게 아니고요. 여기서 생성되니까 얘가 1행, 2행, 3행, 4행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원이니까 눈으로 찾으시면은 수동으로 1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행, 그 다음에 1열만 있으니까 뭐 얘는 보나마나 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1열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1행 1열이 교차되는 값을 선택하는 게 이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할 거면 함수 안 쓰죠. 그냥 갖다 찍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이제 뭐가 변하냐? 열은 어차피 1열이니까 변하지가 않는데 문제는 1행이냐 2행이냐 3행이냐 4행이냐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걸 자동으로 해야만 수식을 사용하는 느낌이 나지, 이걸 뭐 수동으로 쓴다고 하면 누가 수식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번호가 좀 자동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제 인덱스 단독으로는 안 되고요. 거기다가 매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치는 이제 lookup value라고 해서 찾아라.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찾을 때는 이제 오름도 내림도 아닌 이제 뒤죽박죽 상태에서는 이제 정확한 위치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0을, 이게 이제 오름도 내림도 아니다. 4대 과부가 그 말입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채우기 핸들 할 때 절대 참조를 하기 때문에 미리 해둔 겁니다. 그러면 사원일 때 행번호가 일치하는 행번호가 나오죠. 자, 매치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 행번호가 이 범위 안에서, 아시겠어요? 이 범위 안에서 사원이 1행이 나오고 2행, 과장이 3, 부장이 4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치로 행번호가 자동으로 바뀌게 한 것을 그걸 누구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인덱스 안에 집어넣으시면은 기가 막힌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요거를 잠깐 내려서 문자 처리를 한 후에, 자, 여기 있는 일행 대신에 이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다 넣어주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자동으로 사원일 때 일행이 되고 대리일 때 이행이 되니까 자동으로 찾아지겠죠. 물론 이 높이하고 찾을 범위하고 표시 범위가 높이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매치는 찾을 값, 찾을 범위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찾을 범위에서 찾는 값에 상대적인 행번호를 뱉어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매치도 1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도 1부터 시작하니까 이 행번호 대신에 매치 값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인덱스 표시 범위 하시고 F4를 미리 해서 채우기 핸들 하는 것까지 고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사원일 때 몇 행인가를 자동으로 여기서 찾아오자. 뒤죽박죽 0이겠죠. 그 다음에 1열이니까 그대로 인덱스의 세 번째 인수는 2를 써주시면은 요게 바로 값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매치를 사용하시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되고 룩업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vlookup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고 vlookup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dge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dget은 제가 조금 입력을 해서 사용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길동이라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dget은 이제 조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에 쥐기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만약에 부장이 있다 그러면 조건과 일치하는 다른 셀의 값을 가져오는 dget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유일하게 제목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제목이 포함돼서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져올 필드 열이에요. vlookup처럼 얘가 1열이고 얘가 2열이고 이제 제목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열의 값을 기본급을 표시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크리테리아가 조건범위인데 이 조건은 이제 셀에 입력된 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잡고 하시면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제 여기도 절대참조를 해야 되나 애매하네. 일단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되죠. 만약에 사원이었다 그러면 값이 변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인수의 크리테리아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요. 먼저 첫 행의 제목을 쓰고요. 연달아서 그 아래 조건을 입력하는데 비교 연산자를 쓰고 원래는 사원을 써야 되는데 는을 생략을 해서 써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는하고 는사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나중에 한번 강의를 또 한번 만들어 보고 일단 이퀄은 생략을 할 수가 있다. 것까지만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작업이 나오죠. 그래서 뭐 dget, 인덱스 배치, 그 다음에 vlookup, lookup 이렇게 써봤어요. if도 써봤고, 근데 choose는 못 쓰죠. 이제 비교값이 1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choose는 못 쓰고 또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게요. 만약에 이게 전이고요. 인상이 됐다. 후다 이렇게 그래서 10만원씩 이상 인상이 됐다고 한번 계산을 하고 자 이렇게 전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을 불러와야 되냐 이제 후를 불러와야 되냐 참조 테이블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덱스 매치까지 한번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고 얘는 좀 뺄게요. 얘는 좀 독특하기 때문에 조건 범위 때문에 이게 6도 빼겠습니다. 좀 쉽게 잡아지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다 하나 이제 비교값의 후라고 이렇게 좀 적어서 이번에는 뭐라고 쓸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걸 고민을 하네. 참 어이가 없네 진짜로. 예. 뭐 장길동이라고. 진짜 왜 그러지? 대리라고 쓰고요. 이제 후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쓰는가 한번 봐보세요. 참조 테이블을 두 번째 쓸 거예요. 인덱스가 두 개로 쓰이거든요. 레퍼런스라는 게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있어요. 어레이. 레퍼런스를 지정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급 하나,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해서 두 개를 지정을 해주고, 이제 하나의 덩어리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가로를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만약에 가로를 안 치면 두 번째 인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에러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매치를 그대로 쓰세요. 매치. 그 다음에 찾고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어요? 찾고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또 여기서 이렇게 찾아도 안 되겠네. 일단 정렬부터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좀 옮겨서 똑같이 맞춰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매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Shift를 누르고 경계선에서 끌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엎어치기가 아니라 사이에 끼어드는 이동입니다. 똑같이 4대 과부를 맞춰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인덱스 가로 열고 이렇게 쉼표 가로 닫고요. 절대 참조를 해준다고 하면 F4를 눌러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매치를 이용해서 행번호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걸 쓰나 저걸 쓰나 똑같으니까 아까 똑같이 하려고 한 거예요. 위치를 이렇게 하시고 열번호는 똑같이 1열이니까 여기서 표시할 열번호가 기본급이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 인수가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요. 에어리어 넘버라고 해서 이제 에어리어 넘버가 2를 쓰게 되면 첫 번째 범위가 1로 여기를 설정을 하고 2를 쓰게 되면 이렇게 2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약간 조금 수식을 좀 간편하게 하자고 하면 여기 근거가 있으니까요. 얘를 찍고 전이라고 하면은 전과 같으면 그 말이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2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2를 주겠다. 이렇게 if를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요. 그러면 에어리얼 넘버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에다 전이라고 쓰게 되면 2를 가져오고 후를 쓰게 되면 2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조건과 일치할 때 참이냐 그러면 두 번째 인수를 실행하고 조건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실행문 2를 실행하게 되는 게 if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후가 되기 때문에 190만 원이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를 전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이렇게 180만 원으로 나오게 하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참조 테이블이 두 개 있을 때 대신에 이제 근거를 남겨야겠죠.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고민 안 해야 되는데 또 박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대리라고 할게요. 자, 이제 하나에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오프셋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오프셋.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하는 거죠. 레퍼런스는 기준 위치를 잡고요. 여기서부터 F4를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얘가 기준이 돼서 그 아래가 한 칸 진행하는 거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플러스 2, 또 이쪽으로 오면 이제 플러스 3씩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 예, 플러스 4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로부터 행이 증가하는 크기 행 증가 방향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행 증가 방향. 그래서 아래쪽이 플러스고 위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학하고 반대예요. 예, 그래서 오프셋을 쓰고 대리니까 하나 두 칸을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해 가세요? 여기서부터 하나 두 칸을 이동한 거죠. 행방향으로 플러스 2죠. 아랫방향이니까 2를 써주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열은 이동이 없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쪽만 이동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는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방향이니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0을 써주시면은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얘도 오프셋 단독으로 쓰게 되면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변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까 배웠던 매치를 그대로 예, 써주세요. 매치를 써서 대리를 찾아라. 이 범위에서 F4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여기도 절대 참조를 해야 이 고정된 범위, 기준 범위가 안 변하니까 예, 그 다음에 예, 뒤죽박죽 0을 쓰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이동이 없으니까 열 방향으로는 0을 써주시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게 잘못됐네. 여기를 써줘야했어요. 여기 범위 기본급에서 찾으라고 했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값이 바뀌죠. 대리 과장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요. 부장 4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VBA를 이용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과 뭐 인덱스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매치하고 브이로그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VBA로 해결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if를 써봤고 그 다음에 VLOOKUP 써봤고 VLOOKUP에 참조 테이블이 없는 경우도 써봤고요. 그 다음에 룩업도 써봤고 룩업은 이제 안 되죠.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오름차순이 돼야 되는데 이건 좀 이제 셀 주소가 변했기 때문에 따로 하나를 룩업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정렬을 시켜 놓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대 과장 Shift 누르고요. 그 다음에 대리 사원 이건 따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룩업을 따로 해주셔야 작업이 되거든요. 오름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F4 이걸로 잡아 드릴게요. 파일을 첨부를 해야 돼서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인덱스하고 매치를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에 참조 테이블이 두 개일 때 if하고 병행을 해서 한번 해봤고 여기가 1이면 앞에 거 2면 뒤에 거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프셋하고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함수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참조 테이블을 될 수 있으면 같은 시트에다 입력하지 말고 다른 시트에다 입력해 주시면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하면 인쇄가 같이 되니까 물론 뭐 인쇄 영역 설정을 하셔도 되지만 이제 뭐
문서가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하나 더 dget이라는 독특한 함수를 가지고 해봤는데 얘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빼놓은 거고요. 자,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탄은 뭐냐? 엑셀 VBA를 활용해 가지고 뭐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시저를 서브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자격증을 좀 준비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인가요?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